자, 이제 수2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니네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려 1년 후 시험을 보게 될 내용들이라 이번 겨울방학에도 내년 여름방학에도 이 부분 아마 니네가 다시 배우게 될 거다. 예상컨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국어교육과정에, 자, 잠깐만 들어봐.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 옛날에 이제 국어교육과정이 미적분 너하고 거의 같은 부분인데, 처음에 뭐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 원래. 수열의 극한, 급수, 그 다음에 뭐 함수의 극한, 지금 얘기하는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미적분을 구성하다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뒤로 날아갔어요. 미적분이라는 단원으로 날아갔고, 그 사실은 미적분원에서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만 빠진 게 이제 수2로 만들어진 건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수2라는 이 과목 자체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의 기본 자체가 미분과 적분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들이야. 근데 미분과 적분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지만 아주 작은 양들에 대한 그런 양들을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학적인 기호를 정의를 해야 돼. 특히 배웠던 친구들 자격해. 자, 이 극한이라는 거 있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뭐 극한이라는 개념 좀 설명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다 대학교 때 합니다. 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맞는 건가? 이게 맞나? 라는 100% 확신이 사실 잘 안 들어. 정말 많은 계산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답은 답이구나라는 생각은 든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잘 들지 못하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자 하면 당연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교수들이.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런 어떤 무한대, 무한소, 아주 작고 아주 큰 양이라든지 이런 미분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한 과정 중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특별히 증명하지 말고 고딩들도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딱 보고 뭐 그 정도 같아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실만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그게 뭔지 하나씩 용어 배우면서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뒤에 가면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 나오는데, 선생님이 미리 이거 전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왜냐면 옛날에 얘기했지만 요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에서는 어떤 몇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메모가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거 싹 다 무시하고 기호를 좀 약속을 할게. 첫 번째 뭐냐면, 자, 팔자를 눕혀놓은 얘를 뭐라 하냐면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이걸 이제 한글로 무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얘가 이제 뭐라 한다? 이제 무한대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의미는 뭐다? 엄청나게 숫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건 수가 아니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틀려요.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냐? 아니야. 상황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해. 선생님,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그러면 1입니까? 3을 3으로 나누면 1이듯이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1이냐? 이건 잘못된 얘기 드린 거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얘를 우리가 뭐 하냐? 음의 무한대라 해. 음의 무한대. 그럼 이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음수의 부호를 가지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음의 무한대로 하고, 그럼 이거랑 이제 뭐 반대보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몇 가지 기호를 미리 설명할게. 여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뭐 LIM이라는 기호 사용이 되는데, 기호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 이 LIM은 리미트의 약자. 여기 뭐 IT가 원래 있으면 이제 리미트인데, 이제 리미트의 약자에서 특정한 변수가 특정한 상황이 되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봐주시면 돼. 여기 이제 원래 뭐 n도 있고 x도 있고 a도 있고 t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가고, 근데 그 목적지는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처럼 특정한 숫자가 목적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커지는,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것들이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대학 교수들이 야, 미분적분 가르쳐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그럼 중딩들한테, 고딩들한테 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진다. 읽을 때 이렇게 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진다. 이거는 x의 값이 점점 한없이 커져가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x의 거듭제곱분의 상수는 0이 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약속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가 x에 관한 다항식인데
위에가 숫자야. 근데 밑에 있는 수가 점점 커져. 예를 들어 보면은 선생님 리미트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계속 점점 커지는데 예를 들어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자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100 집어넣고 1000 집어넣고 그럼 무한대는 1억에 1억 승보다 큰 수야. 쉽게 말해서 졸라 큰 수예요. 그럼 그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과연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 빵 3조각을 지구 전체 인구가 나눠 먹었어. 있을까? 가루라도 먹을 수 있을까? 거의 없겠지? 그래서 이것은 0이라고 약속하자. 이거는 이제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자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궁금해? 그럼 수학과를 가셔야 돼요. 대학교 수학과 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 뭐 20딜론 델타 막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원래 더 빡센 건데 가시면 돼.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건 당연한 거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가 있었대. 그래서 리미트 이번엔 n이 무한대로 간대. n은 이제 뭐 자연수라고 볼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아래 n제곱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뭐 미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는 왈가불가 할 게 없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수열의 극한에서 보통 다뤘던 이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설명해 본 거예요. 대략적인 느낌은 좀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비춰줄게. 자 봐.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밑줄 쳐. x가 a가 아니야. 자 x가 a가 아니면서 점점 다가오는 선생님이 여기 벽에다 손을 대려고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닿진 않는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이야 느낌. 그 수가 아니면서 점점 그 수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간다. 그 수가 아니면서 점점 그 수가 되려고 하는 상황을 우린 기호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c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때마다 상황을 좀 봐야겠지.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이건 뭐 지울게요. 요건 이제 니네가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뭐 대부분의 사실은 함수의 극한에는 이런 예들이 나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함수가 있었대. fx가 얘를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x 빼기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물어볼게. 1 넣을 수 있어 없어? 1 넣을 수 없죠? 그럼 이 식을 간단히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x 더하기 1이라 할 수 있어? 왜냐면 분모 문자를 x 빼기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x가 1이 아니어야 그래서 x가 1이 아니라면 이 함수식은 x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자 x로 이렇게 절편 있죠? 쭉 가는데 자 1,2라고 하는 점이 빠지는 자 fx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1이죠? 이 점의 좌표가 뭐죠? 2죠? 자 극한이라는 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그 수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x의 값이 점점 1을 향해 뭐 왼쪽에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점점 x는 1이 되기 위해 x값이 접근할 때 그 함수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려 하냐면 함수값은 점점 2에 가까워지려 하잖아.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기호로 표현하느냐? 리미트 x가 점점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조사해 봤더니 그것이 2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하냐? 읽을 때 이렇게 읽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2에 수렴한다. 이거의 극한값이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도 하고 극한값이 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 이거 의미 있다 없다? 함수 값은 의미가 없다. 1에서 예를 들어 함수값이 다른 어떠한 3의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x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면서 점점 다가가는 그런 상황을 함수의 극한이라 했으니까 자 요렇게 이런 2를 뭐 극한값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을 갖는 상황을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극한값을 갖는다. 극한값을 자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발산에 대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값이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수렴을 한다면 걔가 얼마에 수렴을 하느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발산은 별 관심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 잠깐 볼게. 자, 발산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바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간단한 예만 보고 넘어갈 거야. 간단한 예만 보고 넘어갈 거야. 자, 갈게. 예를 들면 야, 리미트 x가 점점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1에다 절대값 분의 1을 씌웠어. 그럼 우리가 원래 이게 x축, y축 기준으로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x는 1을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 씌워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x는 1을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분자는 혼자 가만히 있는데 분자는 홀드. 근데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하지. 내가 지금 분자가 1인데 분모가 점점 0이 되려는 상황? 그럼 0.1분의 아니면 0.01분의 1, 그 다음에 0.001분의 1 이게 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상황이. 분자는 1인데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상황이.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고 얘는 1000이니까 어때? 값이 우리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점점 값이 커지죠? 근데 그 점점 커지는 상황을 우리가 아까 무한대라는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어떻게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발산?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수렴하는 게 내 관심 대상이지. 그래서 어떻게 수렴하고 수렴한다면 과연 어떻게 수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좌극한 우극한 얘기할게. 자, 선생님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예를 볼 때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황과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을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 상을 뭐라 하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이 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상황과 오른쪽에서 오는 상황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만약에 다르다. 그럼 그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밑에 있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선생님 뭐 좌극한, 우극한 설명 잠깐 하고 이따 밑에 볼게. 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발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 커져서 발산하지 발산하면 꽝이고 발산하지 않고 수렴해서 각각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그냥 그 숫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믿을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 값이 서로 같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 값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국말로 하고 근데 알겠지만 한국말로 쓰면 외국 사람 못 알아먹으니까 기호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이 상황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1을 향해 가는데 1 빼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보통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 좌극한에 fx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점점 1에 다가오는 상황. 오른쪽에는 우극한도 되어 있어. x가 1에서의 우극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근데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y는 가우스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뭐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 0의 정수분 0에다가 0.1도 정수분 0에다가 0.9가 딱 되다가 1이 되는 순간 정수분이 갑자기 1이 되고 1.1도 정수분 1, 1.2도, 1.3도 깨서 정수분 1이다가 2가 되는 순간 정수분이 2가 되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건 0이잖아. 함수 값이야. y좌표 목적지에. 그러니까 우극한은 얼마야? 1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x가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같은 값으로 딱 이렇게 부딪혀줘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뭐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함수에 대해서 다시 볼게. 이미 극한값이 이렇게 알파고 베타로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가지 함수를 곱한 함수의 극한이 궁금하다면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라. 야, 너 극한값이 예를 들어 2고 너는 극한값이 3인데 우리 둘을 곱했단 말이야? 그럼 극한값은 6이다. 이것도 원래 증명하려면 빡세니까 성질이야, 성질. 야,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확실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얘기 할게. 만약에 나눈다면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x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분모에는 gx라든지 아니면 베타는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요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표시해 두시길 바래요. 표시해 두셔야 돼. 분모는 0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지? 탐색기가 로그아웃이 됐어요. 내가 지난번에 USB를 날려먹어가지고 이 클라우드로 지금 선생님이 그걸 하거든. 왜 안 돼? 잠깐만. 꺼지라고, 씨. 꺼져. 됐습니다. 무시하지 뭐. 자, 개념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이유는 이 뒷부분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간단히 확 풀기 위한 거고.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단원의 메인 핵심은 말이야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아이, 자꾸 로그아웃 하지 마. 끊지 말고. 종료하라고, 임마. 서버로부터 알았다니까. 아, 나 참. 야, 안 한다고. 자, 잠깐 볼게. 자,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그 형태에 따라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로 놓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봐봐. 내가 이따 다 설명할 거거든. 근데 그걸 그냥 정리하는 것뿐이야. 이런 형태는 이렇게 계산해라. 이런 형태는 이렇게 계산해라. 예를 들어 뭐 적당한 예제는 아니지만 뭐 소세지는 뭐 구워라. 아니 뭐 북엇국은 끓여라. 라는 것처럼 형태별로 대처해야 되는 어떤 요리법이 다른 것처럼,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아. 적당한 형태별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 보여줄 거거든, 다. 그럼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들이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어만 좀 표시해보면, 유리화, 인수분해, 약분,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뭐 요 정도 표현들만 니네가 기억해 두면, 자, 인수분해, 유리화, 약분. 다 이응이네요. 이응. 인수분해, 유리화, 약분. 그리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뭐 요 정도 표현들만 기억해 두시면 극한 계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극한의 대수 관계는 이따 문제풀이하면 설명할 거고, 미정계수 결정도 문제풀이에 설명할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페이지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내가 지금 한번 지난 겨울방 커리를 보니까 이 부분을 GAA 반 애들은 지난번에 겨울방 때 공부를 했고, 지난번에 겨울에 공부했고, 재현이도 그러면 그지? 지난번에 겨울방 때 우리 했었고, 근데 이 교재를 했었어요, 또 이 교재로. 근데 그때는 아마 내 기억에 유제 1, 2번 아니면 뭐 1, 2, 3번 정도까지만 했을 텐데, 제 과제는 유제 1, 2, 3, 4번까지 다 하십니다. 3번까지 하십니다. 3번까지. 유제 3번까지. 아니야. 맞아. 야, 니네 그때 겨울방은 다른 책으로 했어. 그때 알구전하고 그린으로 했어. 녹색 책. 이 책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요, 오늘 이 숙제, 특강 숙제는요, 유제 3번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나는 선생님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가한데요? 그리고 난 어려운 게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유제 4번까지 해도 돼. 근데 그냥 일단 3번까지 하고 해. 또 괜히 까불다가 또, 그럼 4번까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앞에 좀 하다가 결국에 숙제 다 못하고 그러지 말고 3번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 있으면 4번까지 한번 해보시라. 자, 내가 지금 1-3번 풀어주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따로 진도 푼들 주는 이유는 나는 따로 정리하겠지만, 니네가 니네 손으로 직접 한번 이 문제 다 푸셔야 돼. 오늘 내가 풀어주는 문제 다 푸셔야 되는 거야. 니네 손으로 직접. 갈게. 시작합니다. 자, 기억. 일단 보면은 x가 1에서의 자극한과 x가 2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같냐를 지금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건데, 먼저 해볼까? 야, 흰색 먼저 보자. x가 1에서의 자극한이라는 건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빨리 얘기해. 왼쪽에서 오는 거지? 여기 봐. x는 1이 되기 위해 그래프를 따라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건 그거의 함수 값, 내 목적지, 요거지, 요거. 요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좌변이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넌 뭐니? 넌 누구니? x가 2에서의 우극한이거든. 그럼 x는 2를 기준으로, 자, 우극한이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자, 요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점의 목적지이자 y좌표에 값도 1이니까 그 우변도 1이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좀 알겠어? 그지? 아직은 좀, 야, 두 번째 보자. 야, 니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거. 자, 보세요. 이건 좌극하냐, 우극하냐. 둘 다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가 이거하고 이거의 값. 야, 그럼 일단 3에서의 함수값은요, x가 3인 점 요거 점. 색칠된 점. 요게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은 일단 1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럼 여기는 이 극한은 말이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 이건 뭐냐? 좌극한도 조사하고 우극한도 조사해서 그게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 목적지의 y좌표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좌변은 0이고, 그럼 0하고 1하고 서로 다르다는 니은의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 디귿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물어볼게. 야,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니? x는 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니? 좌극한 존재 안 하나?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봐. 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그냥 x가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지만 좌극한은 존재해요. 그잖아? 야, x는 1.1에서의 좌극한 존재하지. 1.2에서도 1.3에서도. 자, 물어볼게. x는 2에서의 좌극한 존재하니? x는 2에서? 아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2에서의 그냥 극한 없지만 2에서의 좌극한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하지 않는,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좌극한만 물어보거나 우극한만 물어보는 건 일단 무조건 있어요. 그게 달라서 전차적인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좌극한만 물어보거나 우극한만 물어보는 건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금 뭘 물어본 거야? 좌극한이 존재하냐? 존재하죠. 우극한과 다를 수는 있지만 존재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제 1-3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앞에가 좀 빡세 이거. 야, 뒤에 가면은 그냥 진짜 단순 계산 문제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필기하는 것만 봐도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앞에가 조금 어려워. 개념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볼게.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될 때가 있고 안 따져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 봐봐라. 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들 말이지. 이런 함수들은 유식하게 얘기해서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컨티뉴, 연속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우리가 메인 주제인데, 그래프가 끊기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에서의 함수값이나 그 숫자에서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전부 다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극한이 함수값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은 솔직히 까놓고 해서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경우, 절대값이 있는 경우, 가우스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만 조금 조심하면 돼. 그거 빼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경우나 절대값이나 가우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세 가지 상황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절대값 기호. 그럼 3번 위에는 뭐다? 가우스 있는 거. 그럼 그런 함수들은 어떻게 극한을 따질 것이냐? 이걸 좀 봐준 얘기죠.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아기 때부터 항상 선생님들한테 들어왔던 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난 궁금한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말이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잠깐 한번 이렇게 그려봤다? 근데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대. 그지? 그럼 양수야 음수야? 그래프를 봐봐. 음수지. x가 마이너스 1은 딱 여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었으니 그럼 저 가로 안에 절대값이 안에 있는 놈은 음수겠네? 괜찮겠냐?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아우 예쁘게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볼게. 아까 뭐 있었어? 뭐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 뭐 이런 게 있었어. 인수분해 해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자 분자도 예쁘게 x하고 x 더하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봤지. 자, 이런 형태를 뭐라 하냐? 0분의 0의 꼴이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런 개념 없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어. 극한은 집어넣은 거래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넣어봤지? 그랬더니 분모가 0이 됐어. 분자도 0이 됐어.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지니까. 자, 근데 함수의 극한은 그 숫자가 아니면서 점점 가까우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x 더하기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도 없으니까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의 반대분이 2.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돼서 2분의 마이너스 1이 바로 첫 번째 a라는 값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x가 이번엔 0에서의 우극한 0보다 크대. 그럼 이 친구의 부호는 플러스. x가 0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크니까 이 친구의 부호는 플러스. 그럼 그냥 나와서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우극한해서 x분의 x 더하기 x로 나누고 그럼 분모문자 x로 나누면 2거든. 그래서 b는 바로 2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태균아 이게 빔으로 수업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니? 그지? 신세계일 거야, 그지? 처음 볼 때 얘네도 신기했을 거야, 처음에, 그지? 재현아, 너도 처음 봤을 때 신기했잖아. 빔 같은 수업하고 촬영도 하고 말이야, 유튜브도 올리고 말이야.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지. 어느샌가 당연한 거고, 그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요거 계란 분필. 요게 가리비. 이 가리비 껍질로 만든 분필이야. 가리비 있잖아, 조개 껍질로 만든 분필. 이거 항상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안 믿어요. 일본에서 만든 가리비, 진짜로. 카리비 가루로 만든 거예요. 정말로. 진짜인데. 이 노란색 표면 계란. 계란 껍질로 만든. 친환경 무필이죠.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일찍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지? 조금이라도 좀 오래 살아보자. 분필가루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오래 살자. 여기서 또 정이시면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정이시면체 알아? 정이시면체? 정이시면체라는 도형 알지? 정다면체 중에 막 삼각형인데. 정이시면체 알지? 정이시면체 그린 사람 본 적 있어? 정이시면체? 네, 정이시면체. 개인기 시간. 이거 선생님의 개인기 시간인데 개인기 시간이에요. 딱 정이시면체. 항상 이게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들 오면은 정이시면체를 그려주곤 하죠. 정이시면체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도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은 따로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정이시면체를 잘 그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따로 알려줄게. 정이시면체 그리기. 이렇게 정이시면체 완성. 신기하지? 정이시면체. 자, 다음 문제 볼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야. 니네 경험해 알겠지만 자기애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이제는 가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가우스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이거는 뭐 절대값인가 그렇다 치고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만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야, 봐라. x가 0보다 약간 작으면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가 사실 좀 궁금한데 x가 0보다 약간 작으면 이거 가우스는 특히 수직선 그려가지고 생각해. 그 숫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고 가우스는 버림이니까. 자, 봐봐. x가 0보다 약간 작으면 한 이쯤이란 말이지. 재원아,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정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 숫자에 대한 정수 분인 분모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근데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야, 가우스가 있냐? 절대값이 있냐? 그런 거 없지.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분모가 0이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분자가 0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까? 야, x 대신에 0 넣어서 분모가 0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x 대신에 0을 넣어. 절대값이 있어? 가우스가 있어? 분모가 0이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 0을 집어넣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x가 0보다 약간 작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1이라 생각을 하면 그럼 거기서 1을 뺀 이 숫자는 마이너스 한 1.1 정도 되니까 그럼 그거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돼서 C값은 2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있는 놈들은 수직선 그리고 대략 한 얼마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수분 구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나왔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이제 어렵고. 태균이 키가 좀 큰가 봐. 키가 얼마야? 한 80? 81. 요즘 애들이 다 큰 애들만 와요. 저기 배재고 걔 누구야 걔? 희승이? 걔도 한 82, 3 되지 않냐? 85? 85. 우리 키 작은 여자 한 명 있어요. 여기 없는데. 지난번에 바로 앞뒤에 앉았더니 진짜로 엄청 차이 나더라고. 너 키가 이만하. 하여튼, 걔가 보면 또. 안 볼 거야, 괜찮아. 안 볼 거야. 영훈아, 미안해. 자, 볼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볼 텐데, 이거를 사실은 어렵게 가면 너무 어렵고, 편한 마음으로 보길 바래. 야,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왜 점근선이라는 개념 있잖아? 우리 유리함수, 오케이. 우리 y는, 자, x 빼기 1분의 더하기 5다라고 하면, 이 함수의 점근선 중에 하나를 우리는 y는 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점근선이 사실은 극한이랑 같은 개념이다. 진짜로. 야, x의 값이 점점 무한히 커지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다항식분의 상수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는 뭐 평행이동 그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x축, y축 기준으로 x는 1하고 y는 5가 있었어요. x는 1이 있고 y는 5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y는 5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이거 뭐 극한값 0 되니까 0에 수렴하니까
극한값 5죠? 그러니까 점근선하고 극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제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에 점근선 구하라 그러면 5에 가까워요라 그래? 그냥 5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에 점근선 구해라. 그러니까 5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봐. 이거를 제일 많이 오해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져. x가 막 겁나 커지고 있다. 근데 3 빼기 x분의 1이 있었어.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사실 처음 배우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긴 한데 처음 배우지? 지금 우리 극한. 너 생각에 이게 얼마일 것 같아? 그냥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틀린 게 많거든? 네 머릿속에 지금 두 가지 답이 좀 헷갈린 게 있을 거야, 그지? 너의 한 감을 한번 믿어볼게. 내가 할 땐 이해했을 것 같아서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아니 그냥 찍어봐. 찍어봐. 자, 둘 중에 하나. 보기를 줘, 보기. 자, 1번, 2번, 3이야. 자, 1번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1번. 아, 까비. 자,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야, 봐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왜 점근선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y는 5에 가깝다가 아니라 y는 5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야? 이 함수가 x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 함수가 뭐가 되려는지 알아! x가 아무리 커도 얘가 5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점근선을 y는 5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 x가 아무리 커도 이 친구가 3은 아니지. 근데 리미트의 기호 이렇게 배우는 거야. 리미트는 그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다가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게 리미트야. 알아? x가 아무리 커도 얘가 3보다 작다는 사실을. 하지만 얘는 끊임없이 3에 가까워지려 하기 때문에 얘가 물어보는 건 뭐다? 너 도대체 뭐 되려고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저요? 저 3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 3. 얘는 3이야. 그럼 그거의 정수분을 구해라. 그럼 얘는 바로 3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배워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얘기가 달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가우스 3 빼기 x분의 1이다. 요거는 얼마냐? 얘는 2야. 요 차이점만 알면 극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얘는 왜 2냐? 우리가 리미트 기호하고 식하고 바로 아무것도 중간에 없이 이웃해 있으면 있잖아. 확정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지금 유식한 말로 하자면 합성이 돼 있어. 합성이 돼 있다고. 리미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주고 결과를 거쳐서 받게 된단 말이지. 합성되기 때문에 합성되어 있는 경우는 얘를 단정질 수 없어. 단정질 수 없어. 바로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 합성되어 있는 경우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얘는 3보다 약간 작지. 3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웃하지 못하니까 단정질 수가 없어. 합성함수 있으니까 3보다 작은 상황을 계속 함수인 가우스 함수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럼 그 친구는 얼마? 2라는 값을 받게 되게 된다. 선생님 잘 모르겠다. 외워야 돼. 자, 얘기할게. 리미트와 식이 이웃해 있으면 확정된 결과. 근데 리미트와 식 사이에 뭔가 합성돼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보아라. 자,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에서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려운 거야, 사실은. 어려운 거야, 합성함수 극한. 자, 왜냐면 한 두세 개 정도, 시간상제가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쉬긴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게 두세 개도 아니다, 야. 이것만 하고, 일단은 뭐 뒤에 극한 계산한 거 몇 개 보여주고, 월요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애들 표정들이 밝아, 애들이. 표정들이. 응? 순수한 건지, 아무것도 몰라서, 뭐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들이 밝네요. 야, 간다? 야.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gx를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여기 봐라. 야, 좌우를 지금 현재 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x의 x가 1에서의 극한이라 함은 점점 1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사실을 얘기하게 되고 그 점의 목적지 1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1이야. 그냥 1이야. 1이야. 말태 미안해. 자, 그러면 이제 F1을 확인해야 돼. 그럼 F1은 1에서의 함수가 색칠된 점 얼마? 2.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지금 한 얘기 중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지금 내가 한 얘기 중에? 자, 근데 이제 심각해졌어. 심각해졌어. 왜냐면 합성됐어. 자, 니은을 좀 크게 써볼게. 리미트 1이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자기 전에 생각나. 1이야. 봐봐. 야, 봐라.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줘. 얘 결과도 물론 중요한데
그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어야 돼. 디테일함이. gx의 1에서의 극한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얘가 이런 상황이라 아 이거 나눠야겠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현재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좀 나눌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거야.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에 f 안에 gx가 들어가는 요거 하고 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자극한에 f 안에 들어가는 요거를 비교해 볼 텐데 갑시다. 하나씩. 자 gx의 1에서의 우극한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건데 자 목적지는 뭡니까? 1이죠. 목적지는 1이죠. x좌표 오는 거 아니고 y좌표 오는 건데 목적지 1이죠. 근데 물어볼게. 1보다 좀 커, 좀 작아. 좀 작아. 왜? 1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다고. 분명히 1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살았으니까 1보다 얘는 작단 말이지. 그 함수 f에 1을 넣는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쓰는데 1의 자극한 f라는 함수의 1에서의 자극한 하면 돼. f라는 함수의 1에서의 자극한인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막 약식 쓰고 그러면 그렇잖아. 엄밀하게 팩트로 쓰면 자 f에 1보다 약간 작은 숫자를 집어넣고 싶으니까 치환을 해서 t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ft다라고 이렇게 보통의 문제집은 해설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f의 1에서의 자극한이라고 하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의 1에서의 자극하니까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마지막 곱이야. 요거 넘어가면 뒤에 봐야죠. 다 계산이야. 다 약분 유리화 하면 그냥 끝나. 많이 쉬워. 그럼 봐. fx의 1에서의 자극하냐. 자 지워볼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밑에 건 따르지 않겠습니다. 뭐 니은 이해하면 디귿도 하기 때문에 야 gx의 1에서의 자극한 그림으로 보면 gx란 함수의 1에서의 자극한이면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 그 목적지는 1이다. 1이야. 야 1보다 커 작아? 1보다 조금 크지? 확실하냐? 확실하냐? 왜? 1이 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존재는 분명히 1보다 약간 클 것이다. 그럼 f의 1에서의 우극한을 따져주시면 되는데 또 있어 보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리미트 t의 1에서 우극한에 ft를 계산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쓴다고 다들. 다 이렇게 쓴다고 다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쓰면 서술형 감점 당하고 하겠지. 내가 일부러 쓴 거야 이렇게. 또 내가 딱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니는 틀려 감점해서 이상하네. 나 처음에 극한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면 또 곤란하니까. 영상이 남으니까 증거가 남아요. 엄마 옛날에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서술형 감점 당했어. 부주입의 그 유농식을 고소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써주긴 할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 그냥 이렇게 쓴다. 자 1에서의 우극한 조사해 보니까 얼마다? 그 결과 1이고 그래서 좌우가 같네. 응? 우리 왜 대리운전에서 앞뒤가 똑같은 걸 많이 보잖아. 그지? 앞뒤가 똑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이건 좌우가 똑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극한을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디귿은 니네가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한 극한 계산 좀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 끝난 다음에 선생님 시험이 아니야. 함수의 극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줄 거야. 그때 연습 좀 되면 그 다음에 연속 넘어갈 거고. 첫날이니까 좀 여유있게 가야죠. 또 우리 사탕 한번 먹을까? 아까 우리 젤리 먹었지? 그래서 사탕으로 한번. 왜 안 먹었 젤리? 젤리 양 차가워가지고 좀 이따가 먹으려고? 알겠어. 사탕 하나 둘 셋. 사탕은 좀 힘들어. 이게 무게 좀 젤리 달라. 이게 의견이 이게 정확한 생각이 있어. 주는 대로 미안. 자다 하나 둘 셋. 주는 대로 먹고 싶지. 가면 뭐 레몬 맛으로 달래요. 좀 포도로 맛을 좋아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주는 대로 먹길 바래요. 자, 둘. 오케이. 확실히 수학 실력은 안 늘어도 운동신경은 발달한다는 거. 어디 가면 누가 좀 더 야구 좀 해봤나 본데 이렇게. 야 다음 문제 가자. 넘어갈게. 아이고 여름방학이라 참 이게 힘들어. 그지? 야 근데 날씨가 오늘은 좀 낮은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늘이 좀 져서 그런지 확실히 한 3도 정도 낮아졌다니까 야 그래도 좀 살만해. 습도는 좀 높아졌다 하는데 우리는 에어컨을 빵빵 틀기 때문에 사실 못 느끼죠. 그죠? 빵빵 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선생님이 여기 아니면 603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기둥. 캠코더를 달 수 있는 저 기둥. 두 번째가 스탠드 에어컨. 저기는 요거 벽걸이 하나거든. 벽걸이 하나 지금 죽으려고 해 사람들 지금. 막 더워가지고
막 4층은 막 틀었는데 막 자기 돈으로 따로 막 이렇게 막 있잖아. 막 냉풍기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들이 막 그 자기 돈으로 그냥 사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는데 우리야 뭐 솔직히 저거 파워 늘리고 그지 하면은 춥니 혹시? 좀 추워? 좀 괜찮아? 추운 사람. 그거 좀 춥지 않아? 그 자리가 안 추워? 안 추워? 좀 추운 것 같은데 표정은. 자 보겠습니다. 야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돼. 분자도 0이 돼. 너 봐. x 대신에 마이너스면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0이 된다니까? 이런 걸 뭐라 부르냐? 0분의 0의 꼴이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자, 극한에 의해서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0분의 0의 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하냐? 인수분해 유리와 약분. 야, 인수분해 유리와 약분은 어디서 그래? 인수분해. 그러니까 뭐 유리할 건 없으니까 인수분해나 하자고. 분모하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그 요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유리화를 할 건 없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그 밑에는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1. 근데 위에 있는 3차식은 알겠지만 조립제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1x 3승에 0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2라는 놈을 내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내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4에다가 더하면 1 돼서 얘는 그러면 x 더하기 2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 되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그래서 x 더하기도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도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면 4 더하기 4 더하기 1 돼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야. 이게 0분의 여기꼴의 극한. 뭐 하라?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만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자 x 대신에 1을 넣었더니 얘도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 그럼 얘도 0분의 0의 꼴이야. 근데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루트가 있는 분자를 지금부터 유리화하기 위하여 중간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인 놈을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뭐 중딩도 아니고 솔직히 유리화를 다 써야 되나? 한번 결론만 한번 써볼까? 3번만 암산하면 다 하더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밑에 원래 x 빼기 1이 있었었는데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해주니까 루트 3x 더하기 6 플러스 루트에 뭐냐면 4x 더하기 5가 갈 거고 그럼 분자는 유리화가 뭡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근데 루트의 제곱은 루트를 벗기는 거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3x 더하기 6에서 뒤에 있는 4x 더하기 5를 빼니까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 그럼 분모 분자 x 빼기 1로 약분하면 위에는 마이너스 1이 남고 더 이상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도 없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니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은 6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이런 거야. 자, 이런 게 쉽지? 그죠? 이런 게 쉽죠. 자, 6-1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자, 이거는 사실은 내가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우리 지난번에 지수로그 공부한 친구들, 그죠?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는 뭘 가지고 유리화를 해야 되냐면, 세제곱근 유리화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대, 얘들아. 공식만 쓰고 넘어갈까? a 빼기 b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에,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반대 보인 a, b를 곱해주셔야,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분모하고 분자에 뭘 곱해야 되는지만 선생님이 적어주고 나머지 계산은 니네가 직접 해보고 다 구해보세요. 갈게요. 앞에 거의 제곱인 세제곱근의 x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인 더하기 4에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반대 부호인 2 곱하기 세제곱근의 x라는 놈을 곱해주셔야 앞에 거의 세제곱 x 뒤에 거의 세제곱 빼기 8로 이렇게 유리화가 되니까 그거만 참고해서 유리화 해주시고 또 약분해주시고 대입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극한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계산 단원이라 보시면 돼. 처음에 조금 약간 개념 들어가고 이게 계산 단원이다. 다음 단어도 뭐 계산 단원이긴 하지만 말이야. 7번. 어제에 비해서 되게 어제가 아니라 그제에 비해서 되게 수월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렇더라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같은 수업을 선생님이 2번씩 하거든 일주일에. 이 수업 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 한번 하고 이제 오늘 하는 거니까 확실히 2번째 할 때가 이걸 내가 이 개념을 지금 몇 번째 설명을 하는 걸까라는 게 이제 셀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이가 좀 이런 질문들을 군대 가면 많이 경험하게 돼요. 태균아, 선생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냐?
30대 후반. 정확한데 조금 약간 서운한. 정확한데 약간 서운한. 맞아요. 정확했어. 30대 후반. 한번 찍어봐, 나이를. 그럼 30? 오, 야, 나이를 잘 보네. 38이야, 38. 들은 거 아니야, 혹시? 아니지? 38처럼 생겼냐? 그래? 맞는데 조금 그래 좀 젊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헛된 희망을 했는데, 헛된 희망이었네요. 자, 보세요. X가 점점 무한히 커지고 있어. 그러면 분모도 와우. 야, X 대신에 한 1억만 집어넣어봐. 1억의 제곱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일 텐데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고. 그래서 얘를 분모도 커지고 극한에 의해서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그래서 얘를 뭘 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게 됐는데, 이 문제의 해법 아까 왜 있었어? 유리와 약분, 인수분해 말고 뭐 있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적지는 않아도 돼. 우리 교재에 아마 다 적혀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이제 뭐 극한을 계산하다 보면은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3x에 더하기 1이 있고, 예를 들어 2x-5가 있었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x값이 점점 커지는데 분모하고 분자 같이 커지는데, 알겠지만 2차식이 1차식에 비해서 무한히 커지는 속도가 워낙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럼 이거의 값은 점점 작아지지 않겠냐, 0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요. 한 번만 하는 거야 진짜. 자,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분자 x로 나누잖아. 분모의 최고차긴 x제곱 나누잖아. 그리고 x제곱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자 x분의 2 빼기 x제곱분의 5니까 우리가 아까 왜 따지지 않고 그냥 쓴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다항식분의 상수는 0이 된댔지? 그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1분의 0,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작고 분모가 차수가 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0. 근데 이번에 입장 바뀌었어. 3차식이야. 분자가 이겼어? 그럼 무한대로 발사한다고. 굳이 보일 필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분모와 분자가 동차식이라면, 이게 나와요 시험엔. 분모 분자 x로 나눠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자, 1 더하기 x분의 3 빼기 x제곱분의 1에 2 빼기 x제곱분의 5여서 가장 큰 형님인 2차식들, 이 극한을 지배하는 자. 왜 우리 런닝맨 보면은 왜 하하가 맨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러잖아요. 극한을 지배하는 자들은 2차식이거든. 이 찌질한 1차식하고 상수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친구들 사라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구나.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얘는 식이 다항식이 아니니까 원칙대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자. 니 런닝맨이란 만화가 있는 거 알아 혹시? 런닝맨이란 만화가 있는 거 알아? 그 왜 SBS 그 런닝맨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광수 닮은, 정말 이광수랑 닮았어. 길이 나와요. 유재석 닮은 메뚜기가 나와요. 실제 인물이. 내가 볼 때는 아마 줬을 거야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냥 무단으로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돈을 주고 만들. 그냥 김종국처럼 생긴 호랑이가 나와요. 그 걔처럼 임팔라도 나오고 펭귄도 나와. 하하 닮은 펭귄도 나와요. 걔네들이 막 악의 무리를 막 무찌르는 막 이런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보고 깜짝 놀랐어. 이름이 런닝맨이 딱 봤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 나중에 내 네이버 한번 검색해봐. 만화 런닝맨 치면은 똑같이 생겼어. 그게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지배하는 자. 거기서 진짜로 하하가 그 왜 시간을 지배. 마지막에 절대 악이 있어. 근데 그 절대악을 딱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지석진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딱 꽂아야 되는데 잘못된 막대기를 꽂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이야. 주인공 다 죽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걔가 시간을 되돌리는 자 해가지고 막 그 왜 우리 그 뭐야 그거 걔 이거 뭐야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진짜로 마지막 그 딱 장면에 보면은 야 이거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1차식으로 보셔야 돼. 포괄식인데 리툴이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차식,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 얘도 포괄적인 1차식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3x 정도로 보시면 돼. 여기 잠깐만 이거 3x 정도로 보시면 돼. 루트 씌운 거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루트 안에는
x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 이유 설명할게. 선생님, x로 나누겠다는 뜻은요. 곱하기 x분의 1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루트 안으로 가면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시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루트 안은 뭘로 나눈다? x의 제곱으로 나눈다. x로 나눌 때 루트 안은 x의 제곱으로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분모 문제 x로 나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문제를 x로 나눠주시면 자,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3. 자, 이거 루트 x 제곱 나누면 자, 9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를 이래서 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여기는 이 친구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니네 처음 배우는 친구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귀찮아서 이걸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쓰면 감점 당해. 되게 많이 당해 또. 억울할 정도로 많이 당해. 근데 이제 더 이상 x가 이 문제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 때까지. 그냥 얼마야? 3 빼기 1분의 1 더하기 3에서 이 식 자체 x가 아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써주셔야 되고 그 2분의 4니까 정답은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카. 자, 잠깐 쉬고 뒷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문제풀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보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x의 값이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확실한데 그 부호가 음수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냐면 마이너스 x란 놈을 t라고 치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 다음에 바꾸고 그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x가 마이너스 t가 되니까 그래서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야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어 봐도 제곱하니까 t제곱 변함 없을 것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될 것이고 x 대신에 대입해봐야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요거의 극한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지. 자, 형태를 뭐라 그러냐? t값이 커져. 그럼 이것도 겁나 커지는데 같은 차수와 같은 최고창 개수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식을 빼니까 이게 좀 극한값이 수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만약에 3차식으로 커지는데 1차식 뺀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겠지만 그래서 이 형태를 뭐라 하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니까 이건 뭐 하냐?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 여기도 유리화야. 자, 밑에다가 1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강제 유리화로 들어갑니다. 갈게. 리미트 t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이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유로하기 곱해주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분의 더하기 t. 그럼 분자를 유료하면 이거의 제곱 루트를 벗기고 뒤에 거의 제곱 t제곱을 빼니까 자,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 남겠구나. 그래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누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마무리할게.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를 t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더하기 t분의 3 루트화는 t제곱으로 나누니까 1 빼기 t분의 2 더하기 t제곱분의 3 더하기 3이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래서 t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친구 사라지니까 그래서 1 더하기 이런 값에 수렴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극한 계산하는 게 뭐 이 단원의 목적이라 하니까 계속 진행해볼게요. 자, 9-1번 문제. 자, 얘는 x 대신에 3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돼. 근데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분자가 없어. x 대신에 3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분자도 같이 0이 돼서 약분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식을 통분합니다.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3분의 1 곱하기 자, 뒤에 있는 이 친구를 통분하면 4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 여긴 분모분자 뭐 곱해? 4 곱해야겠지? 여긴 분모분자 뭐 곱해? x 더하기를 곱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분자만 잠깐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돼서 분모랑 약분하면 뭐가 남는다?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4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남겠다. 그죠? x 빼기 3과 더하기 x 답이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겠다.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쉽군요. 이지. 자, 다음 10-3번. 그럼 또 갑자기 가우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야,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진짜 겁나게 큰 수인데 말이야.
소수 부분을 제거하는 가우스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x가 특정 숫자로 가면 모를까? 뭐 3을 향해 간다든지 4를 향해 간다든지 이런 모를까?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엄청나게 큰 수에서 기껏해야 0. 얼마 빼는 저 가우스의 기호가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데 가우스 안에 fx가 있을 때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수 h, h는 상수라고 적어주시고 이 친구를 야 fx에서 h를 뺐어라고 이렇게 소수 부분 적당한 어떠한 소수 부분 0. 얼마를 제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우스의 기호를 없애는 방법이 제일 간단히 가우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된대. 극한에서는 생각이 되냐? 그럼 내가 얘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뭐 0보다 소수 부분 h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루트에다가 x제곱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h에 자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요거의 극한을 계산해 보자. 항상 가로쳐 주셔야 돼. 전체적으로 가로쳐 주시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니까 유리화를 하죠. 암산해 볼까? 자 암산 3번만 하면 다 한다는데 그럼 두 번째 암산 들어가 볼게. 자 분모는 중간에 부호가 이 친구가 플러스인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분의 x의 마이너스 h에 더하기 x가 들어가겠고 그럼 분자 뭐 남습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뺀 자 2분의 x의 마이너스 h가 남겠죠? 자 이제 숙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야 얘가 x가 난 1차식이고 얘 x가 난 1차식이고 얘 x가 난 1차식이고 그럼 나머지 이 찌질한 놈들은 솔직히 어차피 사라질 놈이니까 어차피 극한값을 결정하는 이 친구들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 숙달됐을 때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써서 감점 팍팍팍 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모 문자 x로 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스쳐가게 돼서 감점 많이 당하더라고. 내가 이런 거 잘 안 해.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니도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게 원칙이다.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떻게 또 원칙대로만 삽니까? 세영아 쓰레기 버려본 적 한 번도 없어? 길을 가다가 길에다 쓰레기 버려본 적 한 번도 없어? 무단횡단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사람이 살다 보여. 어쩔 수가 없어요. 무단횡단 해봤지. 그래서 해봤지. 다 하게 돼. 사실 한 달이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 분모 문자 x라는 게 원칙이지만 뭐 어떻게 맨날 원칙대로 삽니까? 극한값을 결정짓는 자 1차식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도 좀 해야겠지? 자 다음 갈게. 11번은 이게 좀 독특한 유형이라 사실은 이거 모른다 해서 이 앞에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른다 해서 이 뒤에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독립적인 한 유형일 뿐이야. 내가 지금 설명할 텐데 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럼 무시해. 몰라도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독립적인 유형이니까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떠한 극한이 주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 뭐라 하면 극한식의 변형이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떠한 극한이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극한값을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극한식의 변형이라 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 치환을 이용해서 보통 문제를 해결합니다. 잠깐만. 네, 알겠어. 이제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데스크에서 전달사항이 왔어요, 여기. 전달사. 보여, 저기.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학원이에요. 딱, 그지? 전화해봐, 이따가. 어머니. 너 핸드폰 안 갖고 왔어? 핸드폰. 전화가 안 돼? 공기계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화 다 써서. 그렇구나. 그래. 근데 전화는 요즘에, 하여튼 뭐, 오케이, 알겠어. 전화를 또 얼마나 많이 하면 또, 엄마가 또, 그럴 수 있어. 우리 딸도 자꾸 핸드폰 사달라고. 1학년인데. 니네 핸드폰 처음에 몇 학년 때 썼어? 몇 학년 때 핸드폰? 중2? 너무 늦지 않나? 중2 때면? 그죠? 몇 학년 때? 중1, 중1? 난 초등학교씩. 몇 학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몇 학년? 3학년. 그래, 나도 지금 3학년을 생각하고 있거든. 중1이면,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자, 보겠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서 혹시 엄마가, 자, 갈게. 야, 봐봐. 지금
fx가 뭐, 아, 맞아. 이런 딴 얘기 너무 하면은 나중에 또 우리 시간 없어서 막 연속도 막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지금 나간 날이니까 최대한 다른 얘기는 좀 안 하고 할게. f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 3fx-gx가 2로 가고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 첫 번째 3fx-gx를요. 새로운 함수인 대문자 ax가 치환을 할게. 이걸로 치환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를 향해 갈 때 자, 대문자 AX의 극한이 2가 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내가 이거 이름을 진 거야. 대문자 AX라고. 그러면은 AX의 극한을 알고 있고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GX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니까 GX를 없애버리기 위해 이 식을 GX로 정리를 해요. GX 위치 바꿔서 자, 3FX에 마이너스 AX를 하고 그럼 두 번째 뭘 하냐? 얘를 구하고 싶은 이 식에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는 GX하고 여기는 GX에 여기는 3fx-ax를 여기도 3f-a를 집어넣고 여기도 3f-a를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까 할 때 자, 암산 좀 할까요? 자, 2fx인데 3fx하고 ax 뺐으니까 여긴 뭐가 되냐면 5fx-ax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fx-2인데 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fx에 더하기 2ax 되네요. 그냥 생각해봐. 야, ax의 극한은 2란 말이야? 얘는 점점 그 값이 2가 되려 한단 말이지? 근데 fx는 점점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극한은 요 친구들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이 되겠죠? 얘네들의 비율에 의해서, 그지? 근데 걔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보면 돼. 자,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 곱하기 자, fx분의 ax 그 여기는 5 빼기 자, 여기는 fx분의 ax 자, 그래서 x의 값이 점점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분모는 점점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는 상수니까 요것이 극한값 0으로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라도 뭐 다음 문제를 못 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 좀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익혀도 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기 많이 남았어. 1년 남았어. 1년. 그죠? 천천히 익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니네가 이게 진짜 시험 시즌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이지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솔직히 다른 풀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자, 11번에 2번 문제. 요거 한번 니네가 한번 직접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요거는 원래 월요일반에도 사실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 한번 니네가 스스로 이게 어떠한 성질을 띌 것인가. 너무 수학적으로만 막 하려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의미들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될지 고민해보고 모르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참거짓 나왔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왜 그랬지? 극한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따로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얘기할 때 거짓인 건 발레를 들면 되고 원래 참인 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긴 직접적인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만을 이용해서 참인 건 보일 수 있고 거짓인 건 증명을 하면 돼.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보세요. 야, 어떤 fx의 식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둘을 곱한 친구의 극한값도 존재를 한대. 그럼 여기는 gx의 극한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솔직히 모르겠지. 난 알겠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자, fx의 극한 존재하고 fx와 gx를 곱한 거에 극한 존재하면 gx의 극한이 존재한다. 안 한다. 우리 다수결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봐. 재원이 지금 들려고 하다가 왜 안 들지? 라는 지금 표정인 것 같고 아니다! 이건 틀린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 자, 다수결의 원칙에서 그러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거짓이야, 거짓. 발레를 들어야 되잖아? 근데 발레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니네 상황에선. 아까 선생님이 이랬어? 여기 봐.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 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한다든지, 두 개를 뺀다든지, 실수배를 한다든지, 곱하기를 하는 건 상관없댔지? 근데 뭐 안 된다 그랬어? 뭐 안 된다 그랬어? 나누는 건 안 된다 그랬어. 0일까봐. 나누는 건 0일까봐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다 봐야 돼. 내가 지금 얘 극한 존재하고 얘 극한 존재하는데 얘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나눠야지 되지.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이 0이면 나눌 수 없지. 그래서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레를 들 수 있는 거야. 선생님, A가 예를 들어 1인데
예를 들어 fx가 뭐냐면 얘가 뭐 x 빼기 1이고 그럼 gx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x 빼기 1분의 1 발레야. 근데 발레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봐봐. fx에 1에서의 극한 0 존재하잖아. 요거 두 개 곱해. fx, gx. 그럼 1이니까 극한값 1 존재하잖아. 하지만 이 친구의 x가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지. 근데 이런 발레를 니네가 생각하기 힘드니까 생각을 해.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거야. 나누는 것만 안 돼. 0일까 봐. 근데 여기 만약에 문제 옵션에 단 fx의 극한이 0이 아니다. 그럼 또 참이 되는 거야. 응? 이해해야 돼? 자, 이번 봐봐. 그 이건 어떨까? 이거 극한 존재한대. 이거 극한 존재한대. 근데 이거 극한 존재하네. 생각해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지? 그지? 왜? 곱해야 이게 나오거든. 이거의 극한값 알파고 이거의 극한값 베타로 존재하면 얘를 만들려면 얘랑 곱해야 되거든. 곱하는 건 돼.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분명히 알파고 베타의 곱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아마 뭐 한 80%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밀히 참고진 물어보는 건 지금 원래 안 돼. 근데 뭐 교재에 있는 교재도 있고 간혹가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천 교육과정이 상관없이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참거짓은 일단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내면 안 된다. 교과서 없어요. 참거짓. 근데 아직까지 뭐 문제집에 많이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그게 빠진 줄 모르는 야 니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 너무 믿으시면 안 돼.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거 대놓고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학교들이 교육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있어요. 몇몇 학교. 보성고 그 이용선 선생님이라고 계셔. 지금 2학년 이과 담당하신 분 중에 뭐 몇몇 선생님들이 계셔. 있어요. 교육과정? 난 관심 없는데? 하고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이중근호 내고 막 낸다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 적어도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조임 정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야. 식은 이래. 예를 들어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하고 gx하고 hx의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크고 뭐 는이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fx가 함수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 gx의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hx 함수값이 항상 모든 실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양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이 같은 값으로 만약에 수렴을 하게 되게 된다면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이거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아씨 어쩔 수 없네 야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샌드위치 정리 하는 거야. 세 가지 식이 있어. 근데 양옆의 식이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되면 아니 물론 다른 극한값을 가지면 모르는 건데 만약에 양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된다면 가운데 있는 식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된다. 정리니까 이것도 우리 증명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해. 대학생들이 한다고. 교수들이 한다고. 알겠지? 우리는 그냥 그거를 사용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fx식 몰라요. 그냥 2x 더하기 1과 2x 더하기 3 사이는 그냥 어떤 미지의 식인데 그 친구를 제곱하고 x를 빼래. 그럼 분자부터 볼까? 선생님 fx를 제곱하고 x를 빼는데 암산 좀 해볼까? 이거 제곱하고 x 빼면 이렇게 되니? 4x제곱 미쳤어.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니? 제곱하고 x 빼면? 이거 다 제곱하고 1 빼는 거라니까? 제곱하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인데 뺑길 뺀 거지 뭐. 괜찮겠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4x제곱에. 원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에 2배니까 12x인데 x 빼니까 더하기 11x겠고 뒤에 거 더하기 9겠고 요게 지금 fx제곱 마이너스 x. 완성하는 거죠. 근데 걔를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누래. 자,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누고 자,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누고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눠라.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점점 얼마에? 4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이유. 최고치 개수가 4거든. 이것도 4거든. 여기 봐봐.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치 개수 비율을 가지고 얘도 극한값 4. 난 알 수 없지만 나보다 작고 나보다 큰 놈이 같은 4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4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바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임 정리라고 한다고. 조임 정리. 아까 내가 그린 그림이 좀 약간 샌드위치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지 않아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생겼어. 샌드위치.
아, 이거 또 지어낸 거 아니야. 선생님이 막 지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임정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교과서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서술형 쓸 때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라고 쓰면 감점 당하지 않을 거예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아마 한 4, 5개 정도 남은 것 같아. 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 극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점검이야. 니네가 오늘 집에 가서 과제를 잘 해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점검하고 테스트 결과를 선생님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엄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얘가 함수 극한을 하나도 모르냐 뭐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돼. 알겠지? 풀어보시고 채점해보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나서 연속할 텐데 자, 여기 잠깐 볼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한번 그 발산의 예에서 예를 들었지만 얘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x-2분의 x 빼기 1이라는 이거의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내가 x 대신에 2를 넣었더니 분자는 1인데 분모가 0이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수렴을 못 해. 야, x 대신에 2 넣으면 분자는 1인데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할 거란 말이야. 2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처음에는 2.1 집어넣으면 얘가 0.1일 텐데 그럼 2.01 집어넣으면 0.01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0.001분의 1일 거고 이렇게 되면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고 1000이고 그러니까 분자는 1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엄청난 가분수가 돼가지고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지. 솔직히 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뭐 중요하지만 발산을 한단 말이지. 뭐만 되면? 분모만 0이 되면. 분자만 0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돼. 극한값이 0이면 돼. 근데 분모만 0인 건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딱 꼬라지를 보세요. x 대신에 3을 넣었어. 자, 내가 지금 이거의 극한을 통해서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x 대신에 3을 넣어봤다? 그때 뭐 됐어? 분모가 0이 됐어. 근데 왜 수렴하지? 분모가 0인데? 분자도 같이 0이 돼서 약분된 다음에 대입을 한 거구나 라는 추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x 대신에 3에서의 극한이자 대입한 결과가 뭐 된다? 0이 돼주셔야 된다. 나만 0일 수 없다. 물귀신 작전 같은 거야. 나만 걸렸어. 형이랑 같이 게임했는데 걸렸어. 엄마, 아니야. 나만 한 거 아니야. 형도 했어. 약간 이런 느낌. 나만 0일 수 없다. 나만 죽을 수 없지. 형도 같이. 분모자도 같이 0이 돼주셔야 되고 그럼 내가 얘를 b로 정리해서 루트에 3 더하기 a라 정리한 다음에 원래 식에 다시 집어넣죠. 그럼 준식은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3분의 자 루트에 x 더하기 a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a.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돼.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원래 밑에 x 빼기 3이 있었었는데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x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a를 정리해 주시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인 x 더하기 a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3 더하기를 빼면은 남는 게 x 빼기 3이 남아서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두 개의 루트 3 더하기 a분의 1인데 자, 그 값이 아까부터 계속 못 빠지게 4분의 1로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럼 얘가 이제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a값은 얼마다?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거야. a가 1이면 b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요한 건 나만 0일 수 없다. 자, 분모만 0이 되면 그 극한은 발산하게 되니까 분모만 0일 수는 없고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자, 뒤에 가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일단 뭐 정리해. 중요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야, 에어컨 좀 틀자. 안 되겠다. 더워. 이제 좀 바람을 날개를 좀 올려놔야겠어. 서영아, A 얼마까 저거? A 얼마일까? 수렴하기 위한 A 값은 딱 하나만 가능하거든. A 얼마일까? 찍어봐. 틀리면 한 번만 비웃어 줄게. 얼마일 것 같아, A 값? 응? 겨울방학 때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뭐. 기억 안 나? A 얼마인지? 재원아, 저 A 얼마일까? 저 A 얼마일까? 수렴해야 된다는데 A 얼마일까? 안 알려주고 물어봐. 여기 잠깐 봐봐. 야, 포괄적으로 1차식이고 1x야. A가 1이 돼야 돼. 예를 들어 만약에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x인데 거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2x를 빼잖아. 이거 한번 우리 유리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거 포함해서 계산하면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왜 a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여줄 생각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a값이 2여서 요거 그래 오케이. 자, a값이 2여서 유리를 들어가 보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잖아. x제곱 더하기 x에서 4x제곱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x가 되고, 그럼 유리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에 더하기 2x가 되니까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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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자 2차식 얘 혼자 2차식 분자가 차수가 커. 그럼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2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야. 여기 1이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h세가는 2차식이 사라지지? 사라지지? 그래서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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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극한이 수렴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사실은. 그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물론 이제 다른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자 루트에 9x제곱 이거 분비 자꾸 들어가고 말려. 자 9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ax가 b다라는 뭐 이거에 대한 미정계수를 해결해라 라고 하면 a는 3이 돼야 되는 거야. 3. 이거 3x라고 봐야 된다고. 3x라고 3이 돼야 되고 요게 만약에 4다 그러면 a값은 2가 돼야지만 수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렴을 하려면 a값이 1인 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봐봐. 근데 a값이 1이면 그냥 답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왜 a값이 1인지 그 과정만 살짝 보여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니까 니네가 풀 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지? 유리화 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자 유리화를 한 거야.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x분의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1 빼기 a 제곱만큼의 x 더하기 x 제곱에 자 x가 저 식을 유리화한 결과라 볼 수 있는 거야. 앞에 거의 제곱 x제곱 더하기 x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a 제곱의 x 제곱을 뺀 유리화한 거고, 그 얘가 1차식 얘가 1차식 얘가 1차식이니까 1 빼기 a 제곱이 0이 돼야 된다. 근데 a 값이 1이면은 저게 무한대로 발산,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저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a 값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더하기 1x가 돼버리면 이건 뭐 무한대로 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제 뭐 유리화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니네가 하면 돼. 과정만 잠깐 보여준 거야. 자, 이제 16번에 1번. 16번에 1번을 볼 텐데. 한 2개, 3개 남았겠구나. 자, 16번에 1번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게 뭐 스타일로 보면은 뭐 앞에는 이제 우리가 뭐 개념이라 보면 이건 이제 실제로 나오는 유형인데. 자, 일단 볼까?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이거의 극한이 1이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이 fx의 차수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분모가 무한대로 커진대. 근데 fx가 만약에 1차식이면 0이 되겠지. 근데 얘가 3차식이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분모하고 분자가 동차식이 돼 같은 차수가 돼야 0이 아닌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fx는 우리가 추론컨대 자 x제곱이 아니라 근데 또 최고창 개수 비율이 또 1이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식이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그 상황을 오른쪽에 있는 식에 집어넣어서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2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에 자 극한값이 얼마다? 4라는 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미지수 2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분모가 0이 되는데 나도 같이 0이 돼야 돼 라는 조건 하나와 극한값이 실제로 4라는 거 2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미지수 a, b를 해결해 주자. 자 x의 신에 2 했더니 분모가 0이 됐어. 그래서 x의 신에 2를 분자에 집어넣었더니 자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 주셔야 되고, 그럼 b값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이 되시고 분모 분자를 x 빼기로 나눈다. 근데 분자 인수분해 곤란하잖아? 조리제법 해도 돼. 조리제법 해도 돼. 1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넣어서 0대. 그럼 내리면 2, 곱하면 4, 더하면 a 더하기 4, 곱하건 0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2분의 그 남는 식이 뭐다? 자, 2x에 더하기 a 더하기 4고 약분이 됐죠? 그래서 x 대신에 2 대입하면 8 더하기 a인데 아까서부터 왼쪽에 그 값이 4라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주시면 뭐 b 값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나 뭐 잘못 계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4고 그 a 값이 마이너스 4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여튼간 자, 내 지금 계산상은 a 값은 마이너스 4고 그럼 b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야 되네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마지막 이제 극한 응용 문제 살펴보고 문제를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처음 배울 때 사실은 보자마자 쉽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번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는 걸 니네가 눈치채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 단원에서 어려운 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아까 있던 합성함수 극한이랑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과 연관 짓는 이런 문제들을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학원이 구주입배니까 구하고자 하는 바를 잠깐 볼 텐데, 야, A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PQ하고 OR의 길이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봐봐. 여기 있는 PQ나 여기 있는 OR을 A라고 하는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뜻이야. 식을 집어넣어 줘야지 뭐 그림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림을 약분하냐? 그림을 유리화하냐? 그럴 순 없으니까 저기는 빈자에 있는 PQ하고 OR의 길이를 A가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에 길이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좌표를 조사해서 Y좌표의 차이가 길이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딱 한번 써보면 가장 밑에 있는 R이란 점의 좌표는 A, 0 중간에 박혀있는 P란 점의 좌표는 A, 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9-A. 자 가장 위에 있는 Q란 점의 좌표는 A, 이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루트 9 더하기 A. 이게 각각 점들의 좌표가 될 것이고 분자 아니 분 뭐 볼까? 야 5R 길이 그럼 얘하고 얘의 X좌표 차이 그럼 분모는 A겠고 그럼 분자는 PQ 얘하고 얘의 Y좌표 차이 그럼 루트에 9 더하기 A에서 루트에 9 마이너스 A를 뺀 놈에 자 리미트 A가 0을 할 때 극한을 구해라. 그래서 유리화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자, 함수의 극한. 자,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배울 미분의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산하는 시간 잠깐 한번 가져볼게요. 요까지.